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노후 생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더 이상 요양원이나 기존의 실버타운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서울 근교의 작은 기적.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경기도 가평군의 한 작은 마을. 몇 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빈집만 들어가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의 모습은 어떨까요? 마을 입구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말끔히 포장된 도로, 깔끔하게 정비된 가로등, 새로 단장한 버스 정류장,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는 활기찬 웃음소리와 대화소리입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주해온 은퇴자들이 무려 350여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시골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울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시골에 가서 뭘 하며 살겠나 싶었거든요. 올해 68세인 김영수 씨 가명의 말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그는 3년 전 아내와 함께 이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살아보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바쁘고 즐거워요. 매일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할 일도 많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정말 의미 있어요. 김 씨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오전 6시 기상 후 뒷산 산책, 7시 30분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침 체조, 9시부터 텃밭 가꾸기, 오후에는 목공예 수업 참여, 저녁에는 독서 모임이나 영화 감상 등 하루가 알차게 짜여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TV나 보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지금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전혀 새로운 노후의 모델. 이 마을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요양원이나 실버타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요양원은 돌봄을 받는 곳이고 실버타운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곳이라면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는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단순히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제3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중심가에 위치한 라이프 이노베이션 센터는 이 마을의 핵심 시설입니다. 3층 건물로 이루어진 이 센터는 1층에 카페와 도서관, 2층에 다목적 강의실과 공방, 3층에 피트니스 센터와 명상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 2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요가, 태극권, 수영, 등산 등의 건강 프로그램이, 오후에는 도예, 목공예, 원예, 요리 등의 취미 활동이, 저녁에는 독서 토론, 영화 감상, 외국어 학습, 디지털 기기 활용법 등의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마을의 특별함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프로그램이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전직 의사였던 박준호 씨 가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의학상식 강좌를 진행합니다. 30여 년간 내과 전문의로 활동했던 그의 강의는 항상 만석입니다.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이명희 씨 66세 가명은 책으로 만나는 세상 독서 토론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주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읽고 토론하는 이 모임에는 20여 명의 주민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일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전직 회계사였던 최정희 가면은 이제 마을의 대규모 텃밭을 관리하며 유기농 채소 재배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화분에 상추 몇 포기 기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배추, 무, 고추, 토마토까지 직접 기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어요. 경제적 혁신, 놀라운 가성비의 비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서울의 프리미엄 실버타운은 입주금만 5억 원에서 10억 원, 월 관리비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의 경제적 구조는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곳의 생활비가 서울 생활비의 40%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주택 구입비나 전월세 비용은 서울의 30% 수준이고 일상생활비는 더욱 저렴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이곳에 집을 사니까 오히려 목돈이 남더라고요. 퇴직 공무원 출신 이창호 씨의 가명의 증언입니다. 서울에서 매월 400만 원 정도 들던 생활비가 여기서는 18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것도 훨씬 풍요롭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경제적 효율성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거비 절약입니다. 같은 면적의 주택을 서울 가격의 30% 수준에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비 절약입니다. 마을 공동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면 식비를 5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생활비 절약입니다. 서울에서는 영화 한 편 보는데 15,000원, 공연 관람에 5만 원 이상 들지만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넷째, 교통비 절약입니다. 마을 내에서는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주요 시설들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모여 있어 교통비 지출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곳 주민들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을 텃밭에서 기른 유기농 채소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가평 자연마을 농산물 직판장은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제품을 판매하는 시니어 메이커스 마켓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직 디자이너였던 김미숙 씨, 유숙 4세아가 만든 천연 비누와 캔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 일에 치여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창작 활동은 못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도시민들을 상대로 한 힐링 체험 프로그램도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100여 명의 도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농사 체험, 전통 공예 체험, 건강 명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합니다. 1인당 5만 원의 참가비를 받는데 이 수익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됩니다. 건강관리 혁명,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놀랍게도 이곳의 건강관리 시스템은 서울의 어떤 병원보다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방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먼저 마을 내에 설치된 헬스케어 허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전직 의료진이었던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주민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내과, 외과, 한의학, 간호학 전공자 등 15명의 전문 인력이 매일 교대로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응급처치를 담당합니다. 서울에서 병원 한번 가려면 반나절은 잡아야 했어요. 예약하고 가서 기다리고 진료받고 약 타고. 그런데 여기서는 몸이 아프면 5분 거리의 헬스케어 허브에 가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전직 간호사였던 김순자 씨 65세 가명의 말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종합병원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가평성심병원, 춘천 한림병원 등과 협약을 맺어
응급 상황 시 즉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정기 건강검진은 이동검진 버스가 월 2회 마을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할 점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매일 아침 7시 마을 주민들은 건강산행에 참여합니다. 뒷산의 둘레길을 따라 40분간 걷는 이 프로그램에는 평균 80여 명이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한 달 정도 하다 보니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올해 72세인 박영철 씨 가명의 말입니다. 고혈압 약을 10년째 먹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6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주 3회 실시되는 실버 요가와 실버 필라테스도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전직 체육교사였던 주민이 강사로 나서서 노년층의 신체 특성에 맞춘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젊었을 때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해 본 적이 없어요. 전직 회계사 출신 정명자 씨 68세에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영양 관리도 체계적입니다. 전직 영양사였던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식단 연구회에서는 계절별, 개인별 맞춤 식단을 제공합니다. 마을 텃밭에서 기른 유기농 채소를 활용한 건강식 레시피도 개발해서 공유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마음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전직 상담 심리사였던 주민이 진행하는 마음 나누기 시간에서는 노년기 우울감, 불안감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갑니다. 이런 통합적인 건강관리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의 건강 지표는 전국 동연령대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고혈압 발병률은 전국 평균의 60% 수준이고 당뇨병 발병률은 40% 수준입니다. 우울증 발병률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관계의 기적, 진정한 공동체를 만나다. 노년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도시에서는 수십 년을 갇힌 아파트에 살아도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목요 살롱은 이 마을의 대표적인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전문 분야나 특별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인데 매번 50, 60명의 주민들이 모입니다. 지난주에는 전직 외교관이었던 김대성 씨 70세 가명가 30년 외교관이 본 세계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직 요리사였던 이경숙 씨 가명가 우리 몸을 살리는 발효 음식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영희 씨 가명의 말입니다. 다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였던 분들이라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되죠. 이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는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누군가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돌봄의 손길이 이어지고 경조사가 있으면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서울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이웃과 이렇게 가까워 본 적은 없었어요. 전직 은행원 출신 조명수 씨, 가명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작년에 제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이웃분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에 와서 간병을 도와주셨어요. 가족보다도 더 고마웠어요. 마을에는 다양한 소모임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 독서 토론회, 바둑 모임,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팀, 사진 동호회, 원예 동호회 등 15개의 소모임에 연인원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인근 대학교와 연계한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에선 대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어르신들은 학생들에게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손잡벌 되는 대학생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전직 교사 출신 한영희 씨 가명의 말입니다. 젊은 친구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저도 더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지역과의 상생, 윈윈의 완벽한 모델. 이런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는 단순히 도시 은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350여 명의 새로운 주민이 유입되면서 지역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마을 내 마트의 매출은 3배 이상 늘었고 약국, 2인 1용실, 세탁소 등 생활 편의시설들도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상점들도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전문점, 운동용품점, 서점, 카페 등이 새로 생겼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도 20여 개가 새로 창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사람들이 와서 집값만 올리는 것 아닌가 걱정했어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 주민 김철수 5세 가명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우리 마을이 훨씬 살기 좋아졌어요. 상점들도 늘어나고 버스 노선도 늘어나고 도로도 좋아졌어요.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도시에서 온 은퇴자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의 지식 교류와 문화 교류입니다. 도시 출신 주민들이 가진 전문 지식과 경험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 마케팅 전문가였던 한영수 씨 가명은 지역 농산물의 브랜딩과 온라인 마케팅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평 브랜드 쌀과 가평 브랜드 고구마의 온라인 판매량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직 교사들은 지역 아이들의 학습 멘토링을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서 영어, 수학, 과학을 가르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프로그램에는 15명의 은퇴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직 의료진들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월 2회 무료 건강상담과 건강 강좌를 열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 덕분에 우리도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지역 부녀회장 이순희 씨. 가명의 말입니다. 컴퓨터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배우고, 육아도 배우고,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반대로 지역 주민들도 도시에서 온 은퇴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법, 전통 음식 만드는 법,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자연스럽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 교류를 통해 도시민과 농촌 주민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도시에서 온 사람이고 누가 토박이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물결, 이런 성공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시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소양강 시니어 빌리지, 전남 담양의 중록원 액티브타운, 경북 경주의 신라 힐링 커뮤니티, 제주도의 한라산 웰빙타운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소양강 시니어 빌리지는 수상 스포츠와 낚시를 중심으로 한 레저 프로그램이 특징이고, 담양의 중록원 액티브타운은 대나무를 활용한 공예와 힐링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경주의 신라 힐링 커뮤니티는 천년 고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 탐방과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이고, 제주의 한라산 웰빙타운은 청정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명상과 치유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50개 지역에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林축산식품부도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에 시니어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포함시켰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60세 이상 은퇴자들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정착 지원금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요양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은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공하는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의 7가지 조건. 그렇다면 성공하는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전문가들과 실제 거주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7가지 핵심 요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최적의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도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과의 만남, 문화활동, 전문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고려할 때 대도시에서 한 2시간 거리가 가장 적당합니다.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자가용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셔틀버스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둘째, 탄탄한 기본 인프라입니다.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고속 인터넷은 필수입니다. 요즘 시니어들도 온라인 쇼핑, 화상통화, 동영상 시청 등을 활발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 약국, 마트, 은행 등 필수 편의시설이 차로 20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풍부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관리, 취미활동, 학습, 봉사활동 등 다각도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나 주민자치 조직이 필요합니다. 넷째,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초기 비용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생활비 절약뿐만 아니라 소득 창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산물 판매, 수제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지역과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기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없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이주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식 교류, 문화 교류 등을 통한 윈윈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째, 전문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노년층의 특성상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지속적인 커뮤니티 관리입니다. 초기 정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등의 자치 조직과 전문 관리회사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도전과 과제들, 해결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 물론 이런 새로운 노후 생활 모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서비스의 한계입니다. 기본적인 건강관리나 경미한 질병 치료는 가능하지만 중증 질환이나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시의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5G 통신망을 활용해 전문의와 실시간 화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한 응급 의료용품 배송 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 시 헬기를 활용한 환자 이송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층 간 갈등 가능성입니다. 도시에서 온 은퇴자들과 기존 지역 주민들 사이에 경제력 차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선 집값 상승, 생활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주민 간담회, 공동 행사, 상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설의 노후화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노후화될 텐데 이에 대한 유지보수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시설의 경우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겨울철 생활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산간 지역이나 농촌 지역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나 눈길 보행의 위험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설 작업, 난방시설 개선, 실내 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격차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시니어들이 많아 온라인 쇼핑, 배달 주문,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부양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래 전망, 10년 후의 모습. 전문가들은 이런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이 향후 20년 내에 한국의 주요한 노후 생활 모델 중 하나로 확실히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50, 60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의 78%가 기존의 요양원이나 실버타운보다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노후 생활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층과 전문직 은퇴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년경에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커뮤니티마다 200, 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면 총 5만 명 이상의 시니어들이 이런 새로운 방식의 노후 생활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도 이런 변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5G, IoT, AI 등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시니어 커뮤니티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헬스케어 IoT 기기를 통한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가상현실을 활용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입니다. 시니어 경제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산업들이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시니어 전용 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등의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전반의 노인관이 바뀔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기존의 노인 이미지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액티브한 인생 이막의 주역이라는 이미지로 바뀔 것입니다. 실제 거주자들의 생생한 1년 후기, 정말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서울에서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작년에 카평의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로 이주한 67세 장영희 씨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남편이 은퇴하면서 시골로 가자고 했을 때 솔직히 반대했어요. 서울이 좋은데 왜 불편한 시골에 가느냐고 했죠.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병원도 가깝고 백화점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시골에 가면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고 했어요. 하지만 1년을 살아본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와서 1년 사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는 매일 두통에 시달렸고 불면증도 심했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항상 피곤했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런 증상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고 텃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약국에서 사던 두통약, 소화제, 수면제를 이제는 전혀 먹지 않아요. 정신적인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시장 보고, 집안일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매일이 새로워요. 오늘은 도예 수업, 내일은 영어회화, 모레는 등산,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전직 대학 교수였던 김학수 씨 가면은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우울하고 무기력했죠. 그런데 여기 와서 마을 도서관에서 독서 토론 모임을 시작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았어요. 매주 20여 명의 이웃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데 정말 보람 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인간관계였습니다. 서울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20년을 살아도 이웃과 인사 한 번 제대로 나눈 적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고개만 끄덕하고 말았죠. 전직 간호사 출신 이순옥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여기서는 진짜 가족 같아요. 며칠 얼굴을 안 보이면 안부를 물어보고, 아프면 자연스럽게 돌봐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요. 이런 게 진짜 이웃이구나 싶어요. 작년에 제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이웃분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에 와서 간병을 도와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자식들보다도 더 자주 와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매월 350만 원 정도 들던 생활비가 여기서는 2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전직 회계사 출신 정명수 씨, 68세, 가명의 말입니다. 집값도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고 식비도 텃밭에서 기른 채소 덕분에 절반 이상 줄었어요. 문화생활비도 거의 들지 않아요. 서울에서는 영화 한 편 보려면 1만 5천 원, 연극 보러 가면 5만 원씩 들었는데 여기서는 주민들끼리 만든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새로운 수입원도 생겼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유기농 채소를 온라인으로 팔고 있어요. 월 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겨요. 전직 교사 출신 한영희 씨 65세 가명의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오는 체험객들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도 좋은 용돈벌이가 되고 있어요. 자녀들과 가족의 반응 변화. 처음에는 걱정과 반대가 많았던 자녀들도 지금은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이 시골로 가신다고 했을 때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영수 씨의 둘째 딸 김미영 씨, 가명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병원은 멀고 교통은 불편하고 문화시설은 없고 부모님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심심해하시지 않을까 걱정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컸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뵈는데 갈 때마다 부모님이 더 젊어 보이세요. 표정도 밝아지고 할 일도 많고 친구분들도 많고 서울에 계실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요. 그리고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어도 외롭지 않으시겠다 싶어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울에 계실 때는 혼자 집에 계시면서 심심해하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오히려 부모님께 배우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기르신 채소를 가져다 주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계절의 변화, 자연의 소중함,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기쁨,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 배우고 있어요. 자녀들의 방문도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댁에 가면 할 일이 없어서 금방 지겨웠는데 지금은 갈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장남 김대수 씨 45 사명의 말입니다. 텃밭에서 채소도 따고 뒷산도 오르고 마을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자연 체험을 실컷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명절이나 휴가철에 이곳을 찾아 자연스럽게 가족 여행지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재미있어요. 며느리 박선영 씨 38세의 말입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어른들은 깨끗한 공기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노후, 새로운 희망.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노후 생활의 혁명적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양원도 아니고 전통적인 실버타운도 아닌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라는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주지 변경이 아닙니다. 노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과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세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이가 들어도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활 방식이 모든 분에게 맞는 것은 아닐 겁니다. 도시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과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노후 생활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노후 생활이 아니라 각자의 성향과 선호에 맞는 맞춤형 노후 생활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현재 50대인 분들도 곧 은퇴를 앞두고 있고 60대인 분들은 이미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다양한 노후 생활 모델을 실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는 그중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고 희망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시나요?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소극적인 노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과 활동과 만남으로 가득한 역동적인 노후인가요?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한 환경과 조건과 선택지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꿈꾸시는 이상적인 노후 생활이 반드시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젊은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려 하느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언제든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언제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